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자 풀이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요, 바로 확인학습과 배정한자 풀이의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이제는 확인학습 때문이라도 억지로 배정한자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다할진이라는 글자인데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분명 여기선 분율이라고 했는데 분율의 한 획이 지금 사라져 있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다할진자 쓸 때 꼭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해서 마치 글서자처럼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획 하나가 사라지고 그 안에 부스러기 점 4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 부스러기 4개는 불화가 아니고 바로 어떠한 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손에 솔을 잡고서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부스러기를 긁어서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하다, 다할진이다 라는 뜻이란 얘기죠. 즉 무언가 안에 있는 찌꺼기나 무엇을 완전히 제거해서 다해버린다 해서 다할진이란 얘기죠. 극진하다, 진력, 기진맥진, 기운이 다하고 맥이 다하는 게 기진맥진이죠. 여러분 이때 다할진은요, 무언가 더러운 거나 어떤 것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다하다라는 뜻의 다할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진이라는 말은 기운이 다했다는 얘기죠. 솔로 부스러기를 털어서 다 떨어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공부는 진력,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리 한자의 의미선상은 결코 변하지는 않죠. 한번 보면은요, 참진이라는 글자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의미가 고스란히 그 글자 선상에 남아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글자에서도 변형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숟가락비라는 글자입니다. 또는 비수비라고도 하고 비수의 모양이 약간 휜 숟가락의 모양이다 해서 숟가락비라고도 하죠. 그래놓고 그 밑에 것은 소정이라는 글자의 변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이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발이 3개 달린 솥을 봤을 겁니다. 그 솥 정자의 변형 형태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본래는 숟가락으로 솥 안에 있는 물건을 채운다는 데서 본래는 무언가 채우다란 뜻이었다가 채운 사람, 속이 꽉 찬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해서 진실, 참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진, 진실진 이런 글자가 됐죠. 진실, 진위, 참과 거짓, 그 다음 사진, 참것을 베낀 것, 즉 진실을 복사한 것이 사진입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본래 본인이 가졌던 의미와 또 약간 모양이 바뀌는 그 형태 때문에 혼동될 우려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모양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변형 형태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만 하신다면요, 여전히 옛날 이야기는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어떤 글자냐면요, 다를 차, 어긋날 차입니다. 어긋나긴 어긋나는데 어디까지 어긋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벼이삭의 모양이죠. 벼이삭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치 양양자처럼 바뀝니다. 그러나 원래는 양양이 아니죠. 이것이 왼좌의 변형형입니다. 즉 왼좌와 벼이삭의 모양이 합쳐져 가지고서 왼손에다가 잡은 벼이삭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왼손에 있는 고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 것을 바로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를 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차별, 차액, 함흥차사 할 때는 전부 다 이 다를 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를 차 윗부분에 양양자처럼 보이는 것이 벼이삭의 변형 형태라는 것 기억하신다면요, 오늘 참진 또 지금 나온 다를 차 약간의 변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변형을요, 결코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죠. 왜요? 그 변형의 원 모습을 기억해야 이야기는 살아남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버금차자 이런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두의 변형이 점둘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하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피곤하여 하품하면서 둘째의 차례 또는 둘째에 머물러 있다는 데서 이것은 두 번째 다음 버금의 뜻으로 다음차 버금차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하품하면서 무언가 자기의 두 번째 차례를 기다린다는 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죠. 그래서 이걸 편안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차선, 석차, 월차 이럴 때는 전부 차자가 버금차라는 것. 버금차는 하품을 하면서 두 번째 차례를 기다리는 것. 사실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요. 관청에서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는 일반 평민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관청의 그 까다로움이 두 번째 차례일 망정 오래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품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세도 좀 흐트러지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자 같은 경우는요, 저 밑에다가 계집녀를 씁니다. 계집녀를 쓴다는 얘기죠. 즉, 여자가 편안한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각양각색의 모습이 보인다. 웃는 모습, 또 우는 모습, 또 톡 쏘는 모습, 또 얄미운 모습, 고운 모습, 제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해서 모습자, 모양자 이런 글자가 생기기도 하죠. 다음 글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이야기는 계속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이야기는 여전히 옛날의 당시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설정이 때로는 부적격스럽고 때로는 좀 올바로 전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변형의 형태를 기억하면서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이해한다면요. 확장 해석되는 것까지도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번 이번 글자 같이 볼까요? 보니까 말씀원 옆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만도요. 찬성할 찬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먼저 하고 먼저 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 주면서까지도 무언가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원이 붙었죠. 즉 말로 찬성하는 데서 이건 기리다, 칭송하다, 칭찬하다 해서 칭찬할 찬, 기릴 찬 이렇게 된 겁니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극찬하다. 전부 다 이 찬은요. 엄격히 따지니까 말로 칭찬해 주는 게 기릴 찬입니다. 그래서 옛말이 뭐가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죠. 그만큼 말은 대가 없이도 소중한 겁니다. 옛날 서당에서요. 말만 잘해서 덕을 쌓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구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입구자 덕덕자. 그게 잘못 발음을 하면 구덕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덕만 쌓으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살필 차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집 안의 제사죠. 사실 제사하는 날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안에서 제사할 때 신의 일을 분명히 한다는 데서 이건 살피는 일이다 해서 살필 찰. 그 다음 사찰하다, 검찰, 진찰할 때 이 찰은 전부 다 제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잘 염두에 두십시오. 사실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살피는 법이죠. 하물며 집안에서 제사할 때는 그 집안의 모든 것 다 살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비로창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곶집창이에요. 소위 말하면 창고창이란 얘기고 옆에 칼도죠. 이것을 다른 말로 창고를 칼로 비로소 지어 만든다는 데서 비로소 만들창 이런 자예요. 비로소창, 만들창. 창업하다, 창의력, 창간호할 때 이 창은 전부 다 무언가 만들다, 비로소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옛날 사람이요.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곡간 짓는 일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서요. 지금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통장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죠. 부자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장가를 가면 아들을 낳으면 부자 됩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글자는요. 무언가 손과 관계가 돼 있을 거라는 짐작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부스 공부를 통한 어원, 풀이에 익숙한 겁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도 손이고 위에 것도 손이고 나무 목에 나무 뿌리죠.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나무 뿌리를 캔다는 얘기라 이게 캘채자고요. 그 다음 손으로 그걸 또 뽑아내니까 캘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손으로 나무 뿌리를 캐낸다 해서 캘채라는 얘기예요. 채집, 채택, 특채. 특별히 캐는 것을 특채라고 합니다. 사실은 특별히 모집할 일은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되겠죠. 특채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공채가 좋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여러분이 늘상 책꽂이 앞에서 보던 책꽂이의 모양 속에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건 책꽂이의 울타리고요. 이건 책꽂이가 옛날 책은 대나무를 쪼개서 그걸 끈으로 위아래를 묶었기 때문에 그 묶어서 이렇게 해서 요게 대쪽이고 그걸 끈으로 묶는다 해서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모양과 별반 안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책이라는 글자죠. 대쪽에 글을 쓰고서 그것을 끈으로 묶은 모습에서 책이다. 책방, 별책, 책자 할 때 또 책상 할 때 전부 다 이 책자를 쓰겠습니다. 사실이요. 책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거죠. 무슨 얘기냐? 지식이 많다는 건요. 누군가가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소중한 거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고처자입니다. 근데 제가 고처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하는 말이 뭘 고치느냐고 그래요. 그 곳이 아니고 고처가 아니고 무엇 하는 곳의 처라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호랑이 호자입니다. 범호자죠. 그 다음 이게 천천히 걷다라는 걸어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안석괴죠. 그런데 이 범호라는 글자가 원래는 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다라는 뜻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걸터 앉듯이 쉬는 곳이다 해서 쉬는 곳에서 고처라는 얘기죠. 처벌, 상처, 안식처 할 때 이 처는요. 마치 호랑이가 또는 사는 곳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안석에 기대서 쉬는 곳이다 해서 곳이라는 곳, 장소라는 처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중요한 건요. 이 고자를 나타내는 것에 고처, 곤유, 바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넓은 의미의 곳은 이 고처자가 가장 많이 쓰이겠죠.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샘천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같이 볼까요? 사실은 이 흰백이 땅속의 바위 틈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물수죠. 즉 땅속이나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와 내를 이룬 데서 이것은 물의 근원인 샘이다 해서 샘천자입니다. 온천, 원천, 황천. 황천은 바로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을 황천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이 샘천은 어떠한 물의 바위 틈 같은 데서 졸졸 흘러나와 고여있는 물이 샘이다 해서 샘천이 되었다는 것. 온천할 때는 당연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온천이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천자 들어간 것은 아하, 그러면 이게 샘물이 연관이 있겠구나 해서 물이 들어갔다라는 거 짐작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글자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범이고 이게 들을청입니다. 들을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면 이 다음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집 안에, 즉 정무를 맡아서 듣는 집, 즉 무언가 의견을 듣는 집이라는 데서 이건 관청에 대해서 관청청입니다. 구청, 청사, 군청 할 때 이 청은 들을 청이 붙어 있다는 것, 즉 무언가 업무를 듣기 위해서 세워놓은 집, 이것은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관청이 아닙니다. 관청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관청청에 나와 있었던 들을청자입니다. 과연 들을청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볼까요? 귀이라는 거에 맡기림, 맡으림, 그 다음에 덕덕자의 원자죠. 즉 무슨 얘기냐? 귀를 내밀고서 귀를 이렇게 들이대고서 붙이고서 덕에 똑바른 마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즉 덕으로 귀가 맡은 일은 덕스러운 일을 듣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는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죠. 옛날에 세의정이라고 그랬죠. 귀를 씻어내는 정자가 있었어요.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는다고 그랬죠. 도청, 하물며 도둑질해서 들을 필요야 있겠습니까?
그 다음 청중, 그 다음 청각 할 때 이 청은 바로 들을 청입니다. 중요한 건 덕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청할 청자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 영어로 말하면 please에 해당하는 정도에 되겠죠.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푸를 청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아주 청소년이 반색하는 빛으로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청년이 푸른 마음 같은 걸 가지고서 말로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정갈한 마음으로 청한다는 얘기죠. 청탁, 초청, 청구권 할 때 이 청은 청년의 반색하는 빛 같은 것, 그런 말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탁할 때는요, 절대로 싸납게 하면 들어주질 않습니다. 청년의 온화한 얼굴빛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불을 초자네요. 초청하다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이것이 제방변이죠.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손으로 부른다. 이게 부를 소자거든요. 손으로 부른다는 데서 이것은 손짓하다, 부르다 해서 불을 초라고 하자.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를 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짓까지 하니까 굉장히 심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초대하다, 초빙하다, 초청장 할 때는 전부 다 이 불을 초자가 쓰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손짓해서 부르는 초는요, 자그만치 그냥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할 땐 손짓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친근감이 갑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